세계에서 온 다양한 초대 손님을 모시고 우리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는 다채로운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보는 국경 없는 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국악과 안나 예이츠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한국에서 판소리를 공부하는 외국인 학자신데 사실 처음 들을 때 좀 낯설면서도 판소리 하신다니까 너무 반가웠는데 일단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 예이츠라고 하고요. 저 지금 서울대학교 국악과에서 부교수로 일하고 있고 저 전공은 인류음악학인데 그거를 가르치고 반소리를 연구하고 직접 부르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인사를 씩씩하게 해주셔가지고. 자, 한국에는 그러면 언제 어떤 계기로 오신 건가요? 뭐 이번에는 한국에 온 지가 지금 5년 됐어요. 저 네. 2020년에 여름에 이렇게 와서 쭉 있었는데 그 전에는 2014년부터 15년까지 1년 동안 현장 연구한 적도 있었고 아, 네. 네, 그 중에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예, 계속 쭉 사신 거니까 5년 되셨고.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판소리란 걸 처음 접하셨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인상적이었습니까? 네, 저 그때 2013년이었는데 네. 이렇게 그 런던에서 우연히 반소리 공연 봤을 때 저 그때 아직은 한국어를 거의 못했을 때였거든요. 네. 근데 자막이 있는데 자막을 보는 시간이 아까웠어요. 왜냐면 아. 그 공연자의 표현력, 그 소리 자체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그리고 저기서 추가해서 이 소리꾼의 몸짓과 표정들이 그 이야기를 너무 잘 전달하니까 너무 궁금해졌어요. 이게 어떻게 그러한 표현이 가능한지. 네. 그래서 그때부터 매료됐지요. 그러니까 굳이 뭐 그 한국어를 못해도 네. 그 판소리 하는 장면만 들어도 아 뭔가 와닿군요. 네, 느낌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음악 관련된 전공을 하신 게 아니고요. 원래는 정치학을 공부하시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데 정치학과 특히 다른 나라의 국악 판소리 굉장히 다른데 갑자기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게 좀 결정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렇게 결단을 내리셨어요? 근데 전 사실은 정치학이 전공이었는데 그때도 문화 정책 위주로 연구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사실은 그렇게 근 거리는 아니지만 결국은 이 정치학 연구 방법은 제 성격과 잘 맞진 않아서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이 음악과 문화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싶어서 결국은 이 인류 음악학 연구 방법이 제가 하고 싶은 그런 목표에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아, 네. 네, 그렇게 그냥 길을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유, 내가 정치학을 계속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더 좋았을 텐데 지금 그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혹시 아니, 아니세요? 네, 저 사실은 그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정치학 논문들이 그렇게 재미는 아니거든요. 네, 네. 그 음악에 관련된 논문들이 보통 쓰는 방법이 좀 더 이렇게 자유롭고 좀 더 읽는 것도 좀 더 그렇겠네요. 재밌으니까 그래도 이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아우 정치학은 좀 어렵잖아요, 학문이. 자, 어쨌든 처음에 그렇게 정치학에서 음악으로 바꾸신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가족분들의 반응이 궁금한데 처음에 내가 판소리를 좀 공부를 해보겠다. 그 인류 음악학 관련해서 공부하겠다. 정치학을 하셨었는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일단 해봐. 그러셨어요? 그냥? 네, 왜냐하면 저희 가족에는 정말 운이 좋은 게 뭐냐면 저희 부모들이 일단 네가 좋아하는 게 제일 잘 할 것 같다. 그렇게 항상 교육을 시키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네가 좋아하는 것부터 찾아봐라. 항상 그렇게 이렇게 응원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판소리 하겠다 했으니까 그래 그럼 잘 한번 해봐. 그런 반응이셨고요. 제가 뭐 그래도 학술적인 길로 갔으니까 좀 네. 납득하기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 생각도 좀 듭니다. 부모님이 굉장히 그 따님의 의견을 존중하셨나 봐요. 사실 너 왜 그래? 정치학을 해야지 계속. 어떻게 갑자기 다른 나라 음악을 하겠다 그래라고 하면 조금 힘드셨을 텐데 그냥 바로 네가 원하는 게 좋은 길인 것 같아.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그 한국의 일부 저기 학부모님들이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걸 해야지 행복하게 오래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리고
아까 인류 음악학을 하신다고 했어요. 사실 인류 음악학이라는 학문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어떤 내용을 다루는 학문인가요? 그래서 저는 보통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문화를 통해서 음악을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문화를 연구하고 있다는 네.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배경이 인류학도 학부 때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류학 연구 방법을 사용하면서 단순히 음악학처럼 이렇게 분석하는 것보다 음악을 하는 사람 이 누군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저기 위주로 이렇게 많이 연구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서울대에서 교수라고 계시니까 네. 인류 음악학을 가르치는 분이 많습니까? 뭐 전 유일하죠. 아, 그렇죠. 네. 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아, 학생들은 관심 많이 갖고 있나요? 저희 뭐 학부생은 아직 많이 생소하고 좀 어려워하기는 하지만 네. 대학원생은 예. 그래도 아. 좀 실기 좀 했다가 저기에 좀 이론적인 면을 좀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좀 하고 싶은 네. 그런 학생들 아니면 다른 전공에서 좀 음악 좀 더 이렇게 집중하고 싶은 학생들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판소리 공부를 하시면서 유럽에서 열린 판소리 대회에서 1등을 하셨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저는 사실 유럽에 판소리 대회가 있다는 것도 몰랐었고요. 궁금한데 어떤 대회였고 어떤 분들이 주로 그 대회에 참가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기서는 그 프랑스어권, 유럽 프랑스어권, 그래서 프랑스 벨기에에서 이 거의 15년 정도 네. 그 판소리를 향유하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분들이 매해 저희 스승이신 민혜성 선생님께서 네. 매해 가서 이렇게 2주 동안 워크숍을 가르치시는데 거의 그 15년 전부터 쭉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앞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대회가 먼저 열렸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대회에서 우승하는 사람들이 뭐 한국에 와서도 이렇게 훈련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 네. 투어도 할 수 있고 그랬는데 그 워크숍 참여자가 대부분이었고 저는 선생님 제안으로 저기 예.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사실 좀 불공평했죠. 제가 그때 1년 동안 선생님 학원에 살다시피 아, 연습하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이 정말 1년이 2주 동안만 이렇게 배우면서 혼자서 이렇게 계속 꾸준히 연습하기는 한데 차이가 좀 났죠. 그래서 네. 이 1등이란 것은 어느 정도로 살짝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다른 분들이 너무 그때 너무 그냥 반소리가 좋아서 연습하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꾸준히 연습해왔던 모습이 정말 좀 감동스러웠어요. 예. 아, 저는 처음에 그 유럽에 사는 한국 동포 위주로 나가시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닙니다. 유럽 분들이 맞습니다.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참가를 하는 거였군요. 사실은 아. 한국 국적이 있으면 저기 참석하면 안 된다고. 아, 그렇군요. 그런 규칙도 있었어요. 네. 자, 그래서 좀 제가 실례되는 부탁이긴 한데 그때 부르셨던 대목을 조금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때는 춘향가 중 이별가, 그래서 이별가. 이별하는 대목을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내 행차 떠나는 길 상교를 어루거니 독교를 어루거니 병마나조리 분분얼제 방자 겁을 내어 낙이 몰고 나간다 다랑다랑 따랑따랑 춘향문전 당도하여 도련님 큰일 났소 내 행차 떠나시며 도련님의 차삽기로 먼저 떠나셨다 아래옵고 나싸우니 어서 가옵시다 뭐 이런 거예요. 옆에 듣고 있는 방자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이렇게 조근조근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판소리 하니까 소리를 너무 크게 내셔서 아,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원래 판소리가 좀 소리가 커야 되겠죠? 그렇죠. 원래 마이크 없이 아, 하다 네. 보니까 야외 예. 예술이었잖아요. 그럼 뭐 시끄러운 시장에서 저 뒤쪽까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하려면 목소리가 커야죠. 네, 아유,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논문도 준비를 하셨는데 논문을 내셨는데 한국의 국악인 60여 명을 논문을 위해서 인터뷰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60분의 국악인이면 참 느낀 바가 많았을 것 같은데 인터뷰하시면서 어떤 점이 기억에 남으세요? 그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이 거의 그 제가 만났던 분마다 다 한 번씩은 슬럼프를 겪으셨거든요. 근데 다 그랬는데도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도 그래도 나는 소리를 하겠다. 아, 결심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쉽진 않고 뭐 사실 돈 벌기도 항상 걱정이 되는 일이겠는데 그래도 그냥 좋아하니까 이거는 나는 너무 좋아하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계속 할 것이다. 결심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악인들도 중간에 슬럼프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군요. 자, 그 중에 혹시 인터뷰 중에 기억에 남는 내용 있으면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셨어요? 아마 그 정말 멋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저희 선생님의 선생님인 네. 고 박송희 선생님 네. 그 흥부가 보유자셨는데요. 그 인생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이 판소리 근대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다 함께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멋있었는데 그의 스승이셨던 박록주 선생님과의 관계를 네. 이야기하셨을 때 왜냐면 그 돌아가셨을 때 박록주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작별 인사를 못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막 뛰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가기 전에 그 도착하기 전에 벌써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던. 근데 박록주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정리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단가를. 인생 100년이라고. 그래서 그거 정말 박송희 선생님 라인의 제자들만 부르는 목 풀기 위한 노래인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슬펐는지 하고 나서 그 단가를 부르셨어요. 제 앞에 인터뷰 하시면서. 근데 와, 그거 정말 소름이 돋고 너무나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네. 이 국악 특히 판소리는 그 스승과 제자 관계가 일반 스승 제자 관계보다 더 끈끈하고 굉장히 네. 기쁠 것 같아요. 네. 뭐 좀 그런 것 같긴 하죠. 이렇게 저는 쉽게 설명하자면 뭐 판소리를 가족으로 보면은 저희 스승인 민혜성 선생님께서 저희 어머님이시고 네. 뭐 그러면 박송희 선생님 할머니가 되시고 할머니시고. 뭐 그러면 제가 당연히 이모, 조카, 뭐 그 삼촌 뭐 다 이렇게 생기는데 예, 확실히 그런 판소리 가족 안에서 뭐가 좀 친근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랬군요. 자, 오늘 국경 없는 대화는 외국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던 한 젊은 학자가 어떻게 판소리라는 소리를 만나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됐는지 안나 예이츠 교수님의 특별한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언어 장벽을 넘어서 판소리를 직접 익히고 또 판소리 연구자로서 느끼신 이야기를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 코너는 청취자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를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있거든요. 네. 교수님 어떤 노래 소개해 주시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번에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곡은 서도밴드의 북이란 곡인데요. 네. 이번에 그 연등회 있잖아요. 네. 이번에 아들과 같이 갔는데 저기서 라이브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서도밴드를 좋아하는데 라이브로 듣다 보니까 정말 너무 흥겹고 다 함께 뛸 수 있는 그런 노래인데 너무 그 흥을 한번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안나 예이츠 교수님이 추천한 서도밴드의 북 들으면서 오늘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